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 또 월요일 아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영광으로 생각해요. 아침을 또 여는 새벽을 여는 천혜장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부지런한 분들이 좀 많아서 좀 좋은데 아직도 새벽 영상을 많이 안 듣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우리가 또 아침에 이렇게 또 기분 좋게 시작하자고, 기분 좋게 활기차게 즐거운 마음으로 저의 목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 대박의 기운을 얻을 겁니다. 초긍정의 사나이 아니야? 초긍정의 사나이 아닌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만의 자뻑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긍정회로 여러분들 희망 고문을 시키면서 살아가는 낙으로 한번 지내보려고 해요. 한번 여러분들 희망 고문 당해보십시오. 확실하게 당해야 돼. 물타기도 열심히 하고 수량도 열심히 모으고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선배인 우리 언니들 오빠들 참 열심히 해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동안 좀 단가 높아도 꾸준하게 사가지고 평단가 낮추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요즘은 없어서 못 사지, 진짜 없어서 못 사요. 있으면은 뭐 계속 사고 싶지.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빨리 한 주라도 더 모아야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부자들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결코 따라하지 않는 습관들이 있어. 어떤 습관이냐, 이 부자의 이런 습관들을 따라 해야 돼. 부자들은 도대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죠? 사람들은 보면은 그 억만장자가 된 그 사람들의 비결을 알고 싶어 하더라고. 나도 알고 싶었어. 도대체 억만장자의 비결은 무엇일까 하면서 그들의 성공 비결을 따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딱 한 가지 뭐 좀처럼 따라하지 않는 게 있어요. 좀처럼 따라하지 않는 습관 한 가지가 있더라. 그게 뭐야 도대체 했더니 책 읽기야. 책 읽기. 독서라는 거예요. 독서. 책 읽기. 여러분들 책 읽기 좋아하나요? 이 책 읽기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나이 먹으면 다 안 봐. 제가 잘 아는 분도 보니까 책을 읽으니까 눈이 침침해서 못 보겠대. 그만큼 책 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뭐 제프 베이조스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들의 그 공통된 습관은 바로 뭐냐? 그들이 독서광이래요. 독서광이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책 읽기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은 누구보다도 셈에 빠르고 효율을 중시하는 그들이 그토록 독서에 열중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독서에 열중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돈이 복리로 불어나요. 알겠죠? 복리로. 우리는 복리 효과를 누려야 돼. 복리 효과. 그래서 삼성전자 배당 받으면 계속 하는 거야. 책을 꾸준히 읽는 것은 그 지식을 복리로 불려나가는 거야. 지식을 복리로 불리는 것 같다.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어야 돼. 닥치는 대로 읽어야 돼요. 하여튼 열심히 읽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이 있다면은. 매일 꾸준히 책을 읽은 사람하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이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크게 벌어져. 독서 능력, 지식, 문제 파악 능력, 뭐 해결 능력 등 여러 부분에서 아주 현격한 차이를 불러오더라. 현격한 차이. 알겠습니까?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 당장 책을 읽어야 돼요. 당장. 아침에 뭐 지하철 타고 갈 때 멀뚱멀뚱하지 말고 책 한 권 들고 다니면서 읽으세요. 알겠죠? 영상도 듣고 책도 읽고 하시라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아닐 것 같습니까? 천혜장이 거짓말 하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 이야기 한번 따라서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책을 읽어라. 너무 어려운 책 읽으라는 게 아니라 쉬운 책도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삼성전자 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썰을 풀도록 할게요. LG, 우리 LG 하면 또 올레드 또 나오죠, 올레드. 하여튼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에 해외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QD OLED TV를 출시할 채비를 현재 마쳤고, 삼성이 국내 시장에서 OLED TV를 선보인 거는 10년 만이라고 하는데, 올해로 LG OLED TV 출시 10주년을 맞은 LG전자하고 국내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한판 대결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전자학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그 국립전파연구원에 77인치짜리 QD OLED TV 이 전파 인증, 적합성 평가, 적합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절차는 제조사가 국내에 전자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돼. 그리고 결국은 뭐냐? 인증을 받아야 돼.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 이 제품은 삼성의 QD OLED TV 중 가장 크다네요. 크기가 가장 크고 업계에서는 75인치형 이상을 초대형 TV로 분류하는데 지난달 열린 그 세계 최대 IT 그 가전 전시회 그 CES 2023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사전 예약이 들어갔습니다. 업계에서도 삼성의 그 77인치짜리 QD OLED TV 이 출시는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OLED TV 시장을 키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21일부터 온라인몰 그 삼성닷컴에 보니까 또 다른 OLED TV 모델인 55인치, 65인치짜리 사전 주문을 받아요. 삼성은 2013년 그 처음으로 55인치짜리 OLED TV를 그 국내 시장에 선보였어요. 선보인 이후에 이제 수익성 문제로 철수를 했고 삼성은 자사 프리미엄 TV 그 LCD 기반의 네오 QLED죠. QLED TV에 주력하는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작지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징성이 큰 국내 시장에서 삼성이 그 OLED TV 출시를 꺼린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내에서 사전 판매에 들어가는 55인치짜리, 65인치짜리 QD OLED TV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 일부 국가에 지난해 3월 출시된 제품이죠. 이렇게 TV 시장 불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수익성 확보를 위한 카드로 OLED TV가 주목받은 것으로 분석이 돼요. 안정적으로 그 QD OLED TV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 패널 수율이 높아진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말 기준 QD OLED 생산 수율을 한 90%까지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90%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QD OLED TV는 같은 OLED TV이긴 하지만은 LG전자의 OLED TV와는 구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QD 그 OLED 퀀텀 닷을 내재한 그 백라이트가 없는 자발광 디스플레이예요. 이렇게 발광원으로 이제 청색원을 쓰는데 이 정록청에 QD 발광층을 더한 구조고 이에 비해서 LG전자는 백색 그 O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G 디스플레이의 WOLED 패널을 쓰는 거죠. 국내 시장에서는 그 QD OLED TV가 출시되면은 LG전자와 맞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그 OLED TV 시장은 2014년 제품을 내놓은 LG가 독점하고 있더라고요. 세계에 판매되는 그 OLED TV 가운데 LG의 점유율이 수당 기준 60%에 육박하는 것 같고 업계는 삼성이 QD OLED TV 사업을 확대하면서 추후 LG 디스플레이와 협업이 이루어질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패널 생산량은 대형 시장에 본격 진입한 지 한 1년에 대한 삼성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10년간 대형 그 OLED에 집중한 LG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이다. 그래서 LG가 내가 볼 때 한 수 이라고 하는데 조만간 삼성이 따라잡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방 따라잡을겠지. 삼성도 무섭게 치고 들어가면은 갑니다. 이 사진은 그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입니다. 시안입니다. 시안. 중국 시안 땅덩어리가 워낙 커가지고 일단 미국 정부가 현재 반도체법 세부 지침을 이달 발표를 하는데 이 지침에 보니까 그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국 현지 투자를 10년간 제한이야. 10년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있어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했고 이렇게 미국의 대중반도체 압박 심화로 인해 가지고 삼성과 하이닉스 등 그 중국의 그 반도체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국내 주요 회사들의 향후 그 현지 미세 공정 투자가 차질을 좀 빚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드레일 때문에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그 IRA죠. 그 감축법에 영향을 받는 그 국내 배터리나 완성차 대기업들도 그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아주 분주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 사진은 우시 공장입니다. 우시 SK의 그 우시 공장 크네요. 크네, 엄청 크네. 일단은 그 업계에 따르니까 미국 정부는 이달 그 반도체 과학법 세부 지침을 발표를 위해서 그 자국과 글로벌 반도체 기업 고위 경영진하고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하고 긴밀하게 조율을 하고 있어. 그래서 각종 정보를 우리 기업 쪽에다 현재 공유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세부 지침 발표의 핵심 포인트는 가드레일종이라고 합니다. 가드레일. 지난해 8월이죠. 8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그 반도체법에는 그 향후 미국이 현지 반도체 투자 기업에 약 67조 원 정도 규모의 그 보조금하고 이제 각종 세금 그 세제죠. 세제 공제 혜택을 이제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발맞춰 가지고 삼성은 2024년 가동을 목표해 가지고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져요. 하이닉스는 미국의 첨단 패키징 공장 설립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국 정부랑 끈끈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다만 삼성과 하이닉스의 변수는 세부 지침에 포함될 가드레일 조항이야. 이 조항에는 미국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미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가에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고, 이렇게 두 회사가 가드레일 조항을 적용받을 경우에 중국 공장의 미세 공정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향후 10년간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양사는 중국에서 핵심 메모리 거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삼성은 중국 시안에서 낸드 플래시 공장을, 또 하이닉스에는 우시에서 D램을 생산하면서 중국 내수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공장에 생산되는 그 메모리 반도체는 두 회사 전체 생산량의 40에서 한 50%를 차지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은 반도체법하고 가드레일 조항하고 별개로 또 지난해 10월에 대중국 장비 수출 규제를 시행했어요. 이때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년 유예 조치를 했는데, 이 국내 업계에서는 올해 10월 미국 정부의 유예 갱신 여부가 향후 두 회사 중국 반도체 투자에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통한 외교 소식통이 미국은 지난해 10월인가 그럴 거예요. 반도체 장비 통제 조치를 대중 반도체 정책의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준으로.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올 10월 미국 정부의 그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적용을 다시금 유예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야. 배터리하고 자동차 업계에서도 IRA 등 그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정책에 아주 분주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배터리 업계는 미국의 IRA 그 시향에 따라서 중국산 그 소재를 배제해야 합니다. 그런 배제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고, IRA에 따르니까 그 전기차 세액공제 최대 금액이 한 950만 원 정도로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그 미국과 그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해가지고 가공해야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북미에서 제조하고 조립한 배터리 관련 부품 비율이 50% 이르러야지 나머지 3,750달러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의 그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대래 심한 것 같아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 2차전지 핵심 소재인 그 수산화 리튬 전체 수입액 36억 8천만 달러 가운데 중국 수입액이 32억 3천만 달러예요. 한 87.9%입니다. 21년보다 4.1% 높아졌고, 코발트하고 천연 흑연 이런 수입액 중 중국산 비중이 72%, 94%입니다. 와, 흑연이 한 94%네, 중국산이. 현대차 그룹 또한 그 IRA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IRA 그 전기차 세액 공제 조건에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아직 전기차 전용 공장이 없는 현대차 그룹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은 25년에 완공될 거고, 상업용 자동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은 5% 미만인 그 리스차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게 현대차의 계획이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 그 아이오닉이죠, 5. 이 5 리스 월 납입료가 올해 1월 659달러에서 569달러로 한 14% 정도 인하됐대요. 기아 EV6 또한 리스 월 납입료가 같은 기간 619달러에서 599달러로 내려갔고, 업계에서는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 전기차 인하 경쟁이 본격화되다 보니 현대차 그룹이 판매 가격 할인에 나서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판매가 할인의 포문을 열다 보니까 이 포드도 그 머스탱 마하 2 가격을 내렸고, 루시드도 7,500달러 가격의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참 힘든 상황을 현재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또 세계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그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한국으로 오고 있다. 한국으로 현재 가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로 인해서 포기하게 된 중국 시장 대신 삼성과 하이닉스 등 그 빅2가 있는 한국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 현재 최근에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ASML, 그 도쿄 일렉트론, 램 리서치, KLA 등 그 전 세계 장비 업계 상위 5위권 업체들이 모두 잇따라서 한국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데, 현재 한국 미국 협회에 따르니까 5대 반도체 장비 업체가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79.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죠. 여기는 최근 경기도의 메모리 장비 연구개발 센터를 짓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 삼성, 하이닉스 등 주요 고객사하고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관계자도 현재 경기도하고 R&D 센터 그 건설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투자 액수와 장소는 미정인데, 어플라이드는 그래요. 이달 중 반도체 칩의 미세한 결함을 찾아내는 고도화된 그 전자빔 이미징 기술 솔루션도 한국에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미세 공정 필수인 극자외선 그 EUV 이 노광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 ASML도 한국 시장 확대에 아주 적극적이에요. ASML은 2,400억을 투자해가지고 경기도 화성에 이제 신사업 만들어요. 그리고 부품 그 제조 시설이죠. 부품 제조 시설도 현재 짓고 있고, 12월에 신사옥을 완공해서 입주하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그래서 ASML 관계자도 그 ASML의 그 30%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 고객사를 위한 투자다. 그 외국의 재제조라죠. 재제조 시설을 짓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지난해 말에 방한한 그 페터르 베니크 ASML CEO가 R&D 데이터 등이 그 쌓이면은 제조 기반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그렇게 언급을 했고, 일본의 TL도 마찬가지예요. 도쿄 일렉트론도 이르면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경기도 화성에 이제 R&D 센터 증설하고 있습니다. 요즘 화성이 뜨네 보니까 다 화성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앞서서 그 TL도 한 1,0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R&D 시설을 증설하고 장비도 개발하고 뭐 실험할 그런 클린룸이라죠. 클린룸. 이런 시설을 현재 확대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램 리서치도 지난해 4월이죠. 경기도 용인에 R&D 센터 열었고, 앞서서 21년에 화성에 또 제3공장 설립했어요. 미국의 KLA도 한국 내 R&D하고 사무조직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 이렇게 반도체 열처리 장비 업체인 고쿠사이 일렉트릭도 올해 평택 공장을 확장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 니케이에서 그래요. 이 고쿠사이 일렉트릭은 그 수십억 엔을 투자해가지고 클린룸을 이제 증설할 계획이다. 히타치 하이테크도 올해까지 한국을 비롯해서 뭐 대만, 미국 등 그 세계국에 한 수백억 엔을 투자해서 R&D 시설을 이제 설립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전 세계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한국에 몰려드는 이유는 뭐냐? 주요 고객사이자 메모리 반도체 빅2, 삼성과 하이닉스 이걸 잡기 위해서는 거야. 꽉 잡으려고 지금 저들이 난리 치는 겁니다. 이 단순히 장비를 납품하는데 그치지 않는 거예요. 납품 이후에도 장비 유지, 뭐 보수 등까지 제공을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그 부품 재제조 센터를 짓는 ASML이 대표적인 예인데, 기존에는 삼성전자가 고장난 ASML 장비를 고치려면은 이 네덜란드로 장비를 보내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에서 장비를 수리할 수 있다고 하죠.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이제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이제는 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점도 이들 기업의 한국행을 가속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램 리서치 등 미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니콘, 뭐 TEL, 네덜란드 ASML 등은 최근에 모두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들 기업은 이미 중국에 있던 직원들을 철수시켜가지고 탈중국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이베스트에 따르니까 그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상위 5위권 업체의 중국향 매출 비중이 25%로 충되는데,
이 매출 상당 부분을 한국 등 다른 시장에서 메워야 하는 거죠.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데다가 또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점도 장비 업체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고, 앞으로도 세계 반도체 장비 기업의 한국 시장 투자는 이어질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의 그 대중 반도체 규제가 시작되면은 글로벌 그 장비 업체들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겠죠. 또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잃은 만큼 대형 고객사인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가 국가의 핵심 전략 사업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도 성장하는 추세고,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에 보니까 지난해 반도체 장비 매출액이 역대 최고치였던 21년보다도 5.9% 높은 1,095억 달러에 달할 거고요. 지난해 1월에서 8월 국내 누적 반도체 장비 수입액만 161억 달러야. 한 20조 원. 엄청나죠, 수입액이. 그래서 올해는 세계 경기 침체 분위기에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이제 반도체 장비 시장 성장이 약간 주춤하지만은 내년부터는 시장이 다시 반등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부지런히 모아야 돼. 떨어진다고 해서 슬퍼할 게 아니야. 눈물 질질 짤 필요가 없어요.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막 박수치고 해야 돼. 좀 내가 오버하는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떨어질 때는 한 주라도 악착같이 모아라. 몰빵하지 마세요. 그때서 몰빵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모으면서 오르면 또 열심히 일하고 떨어지면 또 하나씩 모으고, 호가창에 그냥 걸어놓으세요. 낮게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낮게 걸어놓고 일하세요. 일하면 돼. 맨날 그 뭐 스마트폰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주가 안 올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투자할 때는 열심히 투자하고, 투자를 하되 걸어놓으세요. 예약 걸어놓고 사면 좋은 거고 못 사면 말고 다음에 또 사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의 원칙과 기준대로 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활기찬 희망찬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요.